안녕하세요. MB클리닉의 기문상 원장입니다. 탈모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고민거리다 보니까 속설이 유독 많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설들은 맞는 말도 있겠지만 간혹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늦추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탈모 속설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족력은 50%에서 70%까지도 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데도 탈모가 있는 분도 많고요. 스트레스랄지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 또 식습관 등 후천적인 요인들도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전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 중에 탈모가 있으시다라면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발이식 수술 후에는 환자분들이 복용하던 탈모 치료약을 끊어도 되느냐 또는 끊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게 좋을까요? 탈모 치료의 마지막 시술법이긴 하지만 완벽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탈모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 후에도 꾸준히 탈모 치료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발 이식한 자리는 잘 지켜주고 모발 이식하지 않은 자리는 진행을 막아주는 목적이 바로 이 약물 치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약물 치료는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성장기 있는 모발이 80%가 넘어요. 그렇지만 탈모에 시달리는 분들은 성장기 모발보다도 휴직이나 또는 퇴행기 모발의 퍼센트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는 아예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삭발을 하게 되면은요, 메스로 인해서 피가 자극을 받기도 하겠죠. 탈모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모가 아니라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삭발을 하게 되면 약간의 시련을 겪으면서 모발의 주기가 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좀보다 조금 더 굵은 모발이 자라긴 합니다. 근데 모발이 두꺼워질 수 있다는 거지 숱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발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삭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발의 굵기만 좀 굵어지는 것일 뿐이지 머리 숱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분들이 검은콩이나 검은깨 등의 어떤 블랙푸드가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저한테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시거든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검은콩, 특히 서리태, 얘들은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단백질 공급도 시켜주고 콜라겐 자체도 많고요. 그래서 두피가 굉장히 맑아지고 탄력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깨 같은 경우도 불포화 지방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예방, 이 두피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이 검은깨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견과류, 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도 모발에는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블랙푸드나 또는 이런 해조류, 녹조류 이런 품들이 탈모 예방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진행돼버린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 면에서는 근거가 없는 속설입니다. 진행이 많이 돼버려서 질병 상태다라면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름 같은 때 모자를 쓰면 두피에 통풍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머리를 깨끗하게 잘 감거나 또는 통풍만 잘 한다면 모자는 착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피에 이제 자외선이 직접 이렇게 노출이 된다거나 추위에 너무 두피가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두피에 안 좋다는 겁니다. 자주 통풍만 시켜주신다면 모자를 쓰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진료실에서 너무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탈모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걱정하느라고 약 복용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적 부작용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로페시아랄지 또는 아보다트 같은 이런 약물들은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은 약 3% 이내입니다. 반면에 여성 탈모 약들은 비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부작용에서 자유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의 드문 가능성 때문에 큰 탈모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본인이 그런 작은 확률에 해당이 됐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대부분은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아니면 그때 약을 중단하게 되면 방광기가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약이 다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영구적인 성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탈모 약물 치료 중에 하나인 프로페시아 제제는요,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의 대사산물인 DHT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 수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기간 복용한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거나 또는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녹차에도 말이죠,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또 성분과 또 모공을 좀 쫀쫀하게 조여주는 어떤 그런 성분이 들어있긴 해요. 그렇지만 매우 극소량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과학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를 입증받은 것들이 아니고 검증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공을 막지 않도록 머리를 깨끗하게 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탈모에 대한 어떤 속설들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렇게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도는 속설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의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전문 탈모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전문 의료진에게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MB원의 김문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